10월 22일 일요일 부산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경 경마는 전체 6경주가 펼쳐지고요. 뭐 거의 게이트를 지금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서울과 마찬가지로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빡빡하다.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2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도 있고 데뷔전에 나오는 신마들도 있는 경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신마의 가능성, 즉 다시 말하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이 마필들의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보는 경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외곽에 있는 8번 매직 블루핀부터 시작해서 12번마 대승리자까지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뭐 하루하루 좀 변하는 이세 마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힘이 차야 되는 그런 마필들로 보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은 저는 이번 경주에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플라잉칸입니다. 물론 인기 1위가 될 가망이 가장 높죠. 근데 자, 다실바 기수가 금요일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기생수를 갖고 있는 기수고요. 자, 금요일 경마가 이 부산 경마가 상당히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능력 있는 선행마들은 버텨내지만 그러지 못한 긴가민가는 선행마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외곽에서 치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좀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경마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선행마 위주기 때문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저배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말이 무너졌을 때 조금은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 4번마 플라잉카는요.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고 뭐 4번마 컨트롤러, 뭐 1번마 닥터리치 비교적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좀 강한 데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다. 근데 지금은 4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실바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저는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놀라운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이 6번마 대성플라이.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뒷심, 다시 말하면 힘한 배 좀 실패를 했는데 자, 김호수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이제 김호수 기수가 일단 던져놓고 버티는 그런 마필을 잘 기승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순발력에선 좀 앞서서 플라잉칸보다 앞선에서 뛸 수는 있겠지만 뒷심에서 저는 밀린다. 그럼 3, 4코너에서는 플라잉칸이 당연히 넘어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1번마 오텀브리즈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데뷔전 그리고 2회전 경주를 보시면 앞선 진행을 하고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걸음은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텀브리즈 입장에서 이호식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저는 선행 승부보다는 선의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4번마 플라잉칸의 선행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2번마 아라누리도 직전 경주 이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 착한 마필과 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3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에 지금 그 한번 데뷔전을 치렀거나 또 경주 경력이 전적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4번마 플라잉칸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브리도펠, 5번마 국대스타, 7번마 하비스트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7번마 하비스트문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이 주행심사에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는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 또는 선의권에서 좀 앞선에 빠르게 붙이리라고 보고 있고, 빠르게 붙인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브리도펠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순발력도 보여줬지만 뒷심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3번마 브리도펠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브리도펠이나 하비스트문은 둘 다 이제 박재희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박재희 기수가 이 하비스트문에 가서 좀 앉았습니다. 다만 이 하비스트문이 주행 심사를 하고 데뷔전은 조금은 길어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국대스타입니다. 자, 송경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이제 연습 주행까지 마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주행심사, 두 번 뛴 주행심사 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5번마 국대스타는 이번 경주에 비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담 없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직전에 강편성에서 선전했던 4번마 플라잉칸을 중심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의 전력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플라잉칸, 7번마 하비스트문, 5번마 국대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브리도펠,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저는 4번마 플라잉칸이 충마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죠. 근데 부진마 경주인데 완전한 부진마들은 아니고, 그래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부진마들이 몇 두 출전을 좀 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 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인기마들이 좀 몰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마필을 충마로 공략을 해야지만 환수가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원, 그리고 6번 영광의 터치, 7번 투데이 퀸,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럭키밴드라든가 10번마 와이즈 보이가 선입권 경합 속에서 마지막 2번마 라운스트롱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7번마 투데이 퀸, 지금 보여준 순발력으로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행이 지금 통할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1300m 경주 거리에서 뒷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소리 소문 없이 강한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근성은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주 솔직히 단독 선행을 나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경합 상황에서 싸워야 했을 때 좀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번마 투데이 퀸은 선행마이기는 하지만 좀 불리한 전개가 보이고요. 자, 1번마 원더풀 원은 게이트의 2점입니다. 게이트의 2점으로 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발빠른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이 원더풀 원이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보여줄 걸음이 뭐 많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2주 만에 출전을 했다? 그럼 출주 주기도 좀 빨라진 거죠. 근데 이마필이 7월 9일 경주에서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쉽긴 하지만 3착을 차지했는데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이니까 이제 기수를 뭐 다실바 기수, 이성재 기수, 최시대 기수 이런 기수들을 태웠지만 인기마이지만 인기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용락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죠. 자, 1번 게이트에서 이용락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지금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영광의 터치는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좀 아쉽죠. 뭔가 좀 근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편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영광의 터치의 전개가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선입권에서 갈 수 있는 이 4번마 럭키밴드라든가 10번마 와이즈보이 같은 경우에 일단 럭키밴드는 일단 기수 서승훈 기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고요. 편성이 좀 약해졌다. 여기에서 이 럭키밴드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 그리고 서승훈 기수라면 마지막까지 마필에 힘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기수다라고 보여지고, 자 10번마 와이즈보이가 조교도 좀 강하게 시키면서 의지는 불태우고 있는데 글쎄요. 직전이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인기 1위마였지만 스타트를 하고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그땐 1400 경주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휴양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를 치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자 문제는 2번마 라운스트롱입니다. 자 머스키맨의 자마죠. 이마필이 지금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마입니다. 장기 휴양마인데 휴양을 하면서 이제 수루처치, 그러니까 거세를 한 마필이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스킨맨의 자마하고 라운 시리즈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저는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경주 적응이죠. 경주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마필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갖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마필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앞선이 그렇게 막 빠르고 이런 전개는 아니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는 이번 마 라운스트롱이 막판에 치고 들어올 가망이 높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최시대 기수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들쭉날쭉입니다. 어쨌든 베테랑 기수고 그런데도 크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조금 아쉬운데 라운 시리즈의 마필에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앞선이 그렇게 막 두텁지는 않은 경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라운스트롱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오늘 부경 1경주에 출전하는 그 인기마죠. 플라잉칸 그리고 베르다 이런 마필들과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걸음이 절대 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약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걸음이 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라운스트롱, 1번마 원더풀원, 6번마 영광의 터치,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럭키밴드,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전개를 좀 보시면요. 자 7번마 닥터리치가 선행을 가고요. 6번마 퀸앤드 서브와 11번마 아모르가 바로 붙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뒤를 8번마 투 큐트걸, 9번마 타이탄 K 등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해랑이슬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전개로 보고 있는데 보통 최근에 요즘 뭐 과거에 경마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모습을 잘 못 보셨을 텐데 최근에 경마를 보면 앞선에서 막 3열, 4열로 정렬이 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곽을 뛰는 마필이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는 이렇게 뛰면 다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1열로 늘어서는 정렬이 많거든요. 근데 1열로 늘어서는 정렬이 되면 선임마가 유리합니다. 힘 한 배를 해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전개가 지금 좀 늘어지는 그런 전개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7번마 닥터리치 이 마필이 버틸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일단 관심마가 1번마 해랑이슬 그리고 6번마 퀸앤드 서브 7번마 닥터리치 8번마 투 큐트걸 9번마 타이탄 K 11번마 아무르 이렇게 6마필 정도가 관심권에 있습니다. 자 1번마 해랑이슬 직전에 아주 희한한 경우가 나왔죠. 최상현 기수가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낙마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결승선 앞에서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마필이 이 당시 승군전이었어요.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권의 말이었는데 이마필이 들어오면 원더풀 5와 함께 비인기마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되게 터졌던 그런 경주인데 아마 이 경주를 보셨던 분들은 결승 통과하는 지점까지도 7번, 8번이 입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니까 결승선 바로 앞에서 최상현 교수가 낙마를 했죠.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자, 이 해랑이슬이 국산마 5군에서도 통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요. 그러니까 해랑이슬이 과연 선행이 강한 그런 편성에서도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냐. 이거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최근에 상승세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걸음임을 좀 보여준 마필이고요. 자 6번마 퀸앤드 서브는 직전에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저는 조금은 이 퀸앤드 서브라는 마필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5군으로 승군해서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솔직히 편성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조교시 보면 글쎄요 선행마 치고 이 고개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7번 게이트의 닥터리치라는 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퀸앤드 서브가 좀 편안한 선행을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선의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압박을 가할 마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닥터리치의 전개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7번마 닥터리치는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1번의 3착. 다시 말하면 아직 우승은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보면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뭐 국산마 육군의 강편성이 어딨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승군을 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승군전도 생각보다 편성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1400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1000m, 1200m, 1400m를 소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1300m인데 아마 이번 경주 서승훈 기수 뭐 별 일이 없다면 당연히 선행 승부를 하겠죠. 선행 승부를 하면 초반에 6번 퀸앤드 서브와 조금 싸움은 하겠지만 저는 바로 선행을 강탈하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선의권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선행 마필이 버티기는 아주 좋은 그런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마 투 큐트걸은
직전에 2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승군전에서 상대는 좀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자, 9번마 타이탄 K 이제 4세가 된 앞말입니다. 자, 이 마필도 조금 아쉬움은 남는 마필이죠. 될 듯 말 듯한 걸음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특징이 좀 없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이 뒤에서 올라오는 이런 타이탄 K 유형의 마필을 잘 탄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어부지리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강하게 승부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번마 암으로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거. 네, 최근 상승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상승세도 좋고요. 국산마 5군에서도 지금 통하는 걸음을 보여줬고 편성 자체도 약하지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도 지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다. 앞말이 부담 중량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2kg 올라갔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55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담 중량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상승세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암으로도 이 전력에선 지금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김호수 기수가 초반에 앞선 전개를 하겠다고 싸움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닥터 리치를 인정을 하고 앞선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개를 보면 7번마 닥터 리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정리가 될 가망이 높고요. 그렇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헤랑이슬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마필의 컨디션은 지금 11번마 아무르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마필이 더 좋으냐를 놓고 이제 배팅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전 예상을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 7번 닥터리치와 1번 헤랑이슬 이 단방 승부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닥터리치가 원체 강력한 충마로 배팅권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와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닥터리치, 1번마 헤랑이슬, 11번마 아무르, 그리고 복병권으로 6번마 퀸핸드 서브까지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6번마 퀸핸드 서브는 당일 현장 상태에서 아주 좋지만 않다면 아예 배팅권에서 제외하고 이 세 마필을 공략해보는 그런 배팅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그 인기마를 그러면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가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이 4번마 우승무패, 5번마 매직 스위티, 8번마 톱프렌드, 9번마 상상 그 이상. 뭐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여기서 믿을 만한 아무것도 없죠. 우승무패, 직전 승군전에서 가능성은 보였는데 지금까지 11전에 1승, 그 1승이 10전째 거둔 1승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만에 국산마 5군으로 올라왔다. 그럼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이란 뜻이고요. 자, 5번만 매직 스위티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딱 자기만큼의 걸음만 보여주는 마필. 자, 톱프렌드는 막판 탄력은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보시면 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좀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선행도 강하지 않고 추입도 아주 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마필이죠.
자, 9번마 상상 그 이상이 이제 승부는 좀 고전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말도 발주가 문제입니다. 근데 발주만 나오면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맛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러면 이 인기마들을 꺾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나머지 마필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좀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의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마 판타스틱 타임. 마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서수은 기수가 그냥 선행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7번마 드림런. 최근에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 강서저령도 선행을 간다면 혹시나 하는 마필. 10번마 위드스타 승군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갖고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배팅의 축을 정하기도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도 않고 저도 웬만하면 배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주에서는 좀 그 배당이 있는 그런 마필에 그냥 소액으로 분산 배팅을 해서 고배당 적중하는 재미로 가야 되는 그런 경주지 여기서 뭐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경주는 아니다. 근데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마필은 인기마 내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인기마 중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전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매직 스위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4번마 우승 무패나 8번마 톱프렌드, 9번마 상상 그 이상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인기마들이 다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 후보군이 1번마 판타스틱 타임과 5번마 매직 스위티, 6번마 강서저령 이 세 마필 정도가 지금 선행 후보군인데 이 중에서 그럼 어느 마필이 제일 낫냐라고 했을 때 스타트는 1번 판타스틱 타임이 끊을지 모르지만 바로 5번만 매직 스위티가 엎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만 매직 스위티가 선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선의권이 엄청 두터워지겠죠. 막 뒤에서 치고받겠죠. 그러면 매직 스위티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낼 힘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재미없는 경주가 나왔죠. 자, 이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제가 그리고 있는 전개는 8번마 솔레다드, 11번마 로드 투 글로리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 7번마 윈드 위너가 선의권 전개 속에서 9번마 해보어 굿데이가 과연 투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결국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인기마 선정 구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인기마가 있느냐.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배당은 저 배당일 것 같은데 압축을 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고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비인기권의 마필들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마필이 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갖고 있는 추임력으로는 2번마 다르마의 추임력이 막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9살짜리 거세마입니다. 69전을 뛴 마필이에요. 이 마필을 추천을 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죠. 뭐 로열골드도 55전을 뛴 마필입니다. 인피니티 파워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나마 이 4번마 인피니티 파워가 인기마들을 좀 견제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의 컨디션이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청마황후 역시 38,000을 뛴 마필입니다. 하만봉화산 19전을 뛰어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태가 되게 안 좋죠, 컨디션이. 10번마 트리플스톰 34전을 뛴 마필. 그리고 1번마 대호누리는 아마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마필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편성에 따라서는 추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마지막에 바람이 부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런 마필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7번마 윈드위너. 이 마필은 지금 1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3착은 4번을 한 마필입니다. 자, 전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이 마필은 그래도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인기권의 마필이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보다는 좀 강자 틈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상대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8번마 솔레다드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가서 이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좀 무리를 했죠. 무리를 해서 초반에 앞선에 붙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경의 1800이거든요. 서울의 1700과 비슷한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앞선에 간다면 유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로드 투 글로리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로드 투 글로리가 완전 기복마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데, 이 마필도 역시 어떻게 보면 솔레다드와 좀 비슷한 마필이죠.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강탈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 로드 투 글로리는 솔직히 좀 따라가는 전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선행을 갔을 때 더 낫죠. 근데 문제는 1800m, 부산의 1800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서수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에 찬스를 맞았기 때문에 결국 8번마 솔레다드와 11번마 로드 투 글로리,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마필이 버텨낼 수 있느냐고, 7번마 윈드위너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말을 압박을 할 것이냐죠. 근데 만약에 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해보 굿데이 정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말도 10번을 나와서 3착만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박재희 기수가 연속해서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해보 굿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은 보일 것이다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가지고는 배당이 당연히 저배당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특별히 배당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저배당마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방법은 하나죠. 조합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단방 내지는 2방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이런 경주가 특이하게도 삼북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3차권에서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기마에 국한해서 삼북승을 보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노리는 배당마가 있다면 삼북승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경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고, 현장에서 꼭 충마를 세우고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윈드위너, 11번마 로드 투 글로리, 8번마 솔레다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해버굿데이. 기본적으로는 이 네 마필을 지금 추천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필의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근데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윈드위너가 경기에 이 경주의 중심이 되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경주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경주입니다. 상당히 재밌을 경주라는 얘기는 배터의 입장에선 머리 아픈 경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5번마 역전명수, 6번마 운주 히어로, 8번마 잣나무길,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그냥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이 마필들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었습니다. 결국 11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8마필이 다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이라면 상당히 어렵죠. 자, 1번마 1번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나가면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과연 다른 마필들이 괴롭힐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강하게 가면 나머지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1번지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도 있다. 자, 일단 이 마필은 지금 레이팅이 80으로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승부를 하겠죠. 우승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게이트에 2점을 안고 편성에 2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직전 제주도지사배 경주에서도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앞선을 나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말았죠. 상대가 원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주라면 언제든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마 화랑베스트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마필, 이랬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렵게 지금 2등급까지는 올라왔고 이제 최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선입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러면 이 선입권에서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자, 3번마 위닝 댄서는 지금 6살짜리 거세 마필입니다. 이 위닝 댄서라는 마필은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강자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요. 2착, 1착, 2착, 2착 자기 걸음은 반드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1조 민장기 마방에서 1번지와 함께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최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4번마 최강손살, 자, 권호천 기수를 기용을 해서 감량의 2점을 노리는 마필이죠. 최강손살도 이 2등급 단거리 경주 1200, 1400에서는 늘 강자로 통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1400에서는 조금 약점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근성으로 밀고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앞선이 무너지질 않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올라가기가 좀 힘든 마필이고, 자, 7번마 매직 클래스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문제의 마필이죠. 9번마 헬로윈 파티. 지금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랜만에 연승 도전 마필이 나왔죠. 자,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kg의 부담 중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490kg대 마필, 그러면 54.5라는 부담 중량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고, 이 헬로윈 파티라는 마필이 어쨌든 선행마거든요. 선행마는 부담 중량보다는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부담 중량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추임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을 한다면 이 헬로윈 파티 충분히 이번 경주도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최근 경주가 다 1200, 1300이었다는 겁니다. 1200 경주와 1400 경주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200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이 경주거리 1400으로 늘리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결과,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1400에서 맥을 못 추는 경우도 많고요. 거꾸로 1200 선행에서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는 마필이 1400 선행에서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200과 1400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9번마 헬로윈 파티가 지금 최대 약점은 5연승을 하기 위한 최대 약점은 1400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을 한다면 뭐 쉽게 볼 수 없는 마필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마 캐치 더 빅토리도 늘 자기 걸음 정도만 내는데 강한 면모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편성이 좀 강해진 느낌이고, 자, 11번마 그레이트 캡틴이 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전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선행마인데 1400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캡틴이라는 마필은 선위권, 후미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좀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자체가 흐름이 원체 빠르고 이 빠른 흐름을 타고 있는 마필들의 뒷심이 없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캡틴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전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선과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그 거리를 앞선의 마필들이 무뎌지면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캡틴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이번 편성이 2등급에서는 그래도 선행 강편성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캡틴이 좀 어려워질 거고요.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던 마필이 7번마 매직 클래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부담 중량도 2kg의 감량 일정을 안 하는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했냐면 자, 이번 경주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말이 7번마 매직 클래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서는 밀려 있어요. 왜? 2군 강자들이 나와 있는 경주기 때문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한테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일변도의 마필입니다. 뒷심이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 뒷심보다는 순발력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제가 왜 이 마필에 주목을 하냐 하면 지금 이 경주를 딱 봤을 때 1번마 1번지와 9번마 헬로윈 파티가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되게 높은 경주인데 그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매직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초반 스타트에서 이 국산마, 그러니까 2등급 경주라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스타트를 못 끊어내면 이 마필은 없습니다. 뒤에서 치고 올라가기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서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대는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저배당으로 흐르는 편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7번마 매직 클래스가 복병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솔직히 억지로 뭐 입상 가능마, 도전마, 복병마를 나눠서 추천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사전 예상을 가지고는 너무 엇비슷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 이거는 현장 상황에서 당일 주로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기수의 컨디션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은 1번마 1번지, 2번마 화랑베스트, 7번마 매직 클래스, 9번마 헬로윈 파티. 일단은 이 정도고요. 여기에 현장 상태 꼭 봐야 될 마필이 4번마 최강순 살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 마필을 보는데 이 마필들의 우열을 지금 당장 가리기는 저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마필을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정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